그럼 건물을 보유한 이 부동산에서는요, 가장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누군가들에게 알립니다. 순서대로. 수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옵니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댓글을 보고 답변을 해드릴 텐데, 일단 이 댓글은 건물도 안 사보고 강남빌딩 전문가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기꾼 말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거 가끔 보는데요, 그만큼 말을 잘한다는 거로 칭찬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보통 사기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의 차이는 말한 걸 지킨다, 말한 걸 실제로 한다 안 한다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제가 말하는 것들이 혹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혹하는 게 딴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 얘 이거 진짜야? 믿을 수 없어. 근데 저는 제가 다 해본 것만 얘기하거든요. 해보고 경험해보고 제가 결과를 얻은 것들만 얘기하는데, 그런 일들을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혹하기도 하고 허황돼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저는 실제로 한다는 거 일단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이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해서 더 싸게 사기 때문에. 물음표.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물을 온갖 술수를 써서 가격 후리쳐서 사겠다는 것은 아닌가요? 이러면 빌딩주 입장에서 이런 분과 거래하고 싶을까요? 제 의견이 잘못됐나요? 이분의 댓글을 제가 답변해드리는 거는 그냥 뭐 한번 얘기해줄만 하다,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이신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온갖 술수로 건물주들에게 건물을 싸게 산다. 자, 술수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술수를 제가 부릴 수 있다면요, 지금보다 10배는 더 성장했을 거예요. 건물주들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건물주들이 자기 건물을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내 건 코너에 있고 저 집 거는 안쪽에 있어요. 이게 100억에 팔렸어요. 내 거 100억에 팔려고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옆에 거 100억에 팔렸어. 난 120억 부르는 게 건물주의 당연한 마음이 있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술수를 부려서 싸게 사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그걸 싸게 사냐. 제가 하는 건 뭐 단순합니다. 일단 누군가가 건물을 내놨어요. 나는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시장 가격보다 좀 낮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주위에 거래 사례가 별로 없을 때, 내지는 주위에 거래 사례가 좀 됐을 때, 최근에 거래 사례가 없을 때,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지는 어떤 부동산과 긴밀하게 오랫동안 거래를 한 곳들도 있어요. 건물을 사줄 때 사줬고 임대 관리도 편안하게 쭉 해서 오랫동안 건물주인과 이 부동산과 관계가 돈독할 때, 이럴 때 건물 가격이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듣자마자 판단을 합니다. 이 컵? 2만원이, 이거 2만원인가 주고 샀어요? 이쁘죠? 전 이거 2만원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거 15,000원에 내놨어요. 전 바로 사요. 근데 이 컵을 모르는 사람은 15,000원이라도 컵이 무슨 15,000원이야, 이거 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확한 안목과 시각을 갖고 있으면요, 15,000원이라면 바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매물이 나왔을 때 막 돌기 전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술수를 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좀 괜찮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물건을 제일 먼저 아는 거는, 이 물건을 거래하려고 하는 이 부동산에서 이 물건을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여러 군데 알릴까요? 여러 군데 알리면 여러 부동산에서 건물주한테 다시 연락해서 제가 더 받아드릴게요 하고 물건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을 보유한 이 부동산에서는요, 가장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누군가들에게 알립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는요, 돈이 있어야 돼요. 이 건물 말하면 바로 살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필요 충분해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죽도 밥도 안 돼. 이 사람 알아보면서 여기 부동산에 물어보고 아는 사람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 중개인은 그냥 중간에 붕 뜹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복비를 더 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란 말이에요. 거래가 안 되면 복비를 더 주는 건 의미가 없죠. 더 준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어디 부동산 가가지고 뭐 저한테 좋은 물건 주면 얼마 줄게요, 얼마 더 드릴게요 하는 게, 신뢰관계가 없으면 더 준다고 해도 그 말을 애초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물건 저는 빨리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건물주인의 요건, 필요한 요건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100억에 나왔어.
난 이거 95억에 살 수 있어. 똑같이 나와도 난 95억에 사고 넌 100억에 사.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이분이 사실 거래를 안 해봐서 그래요. 건물을 살 때 컵 사는 것처럼 난 15,000원 살게, 근데 이 사람이 2만원 산다고 하면 바로 일로 가죠. 물건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건물은 그렇게가 안 돼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왜? 이 건물 주인이 몇 월 며칠까지 얼마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인데 계약금 10% 10억 걸었어요. 중도금 30억이 필요해요. 이 사람, 나 중도금 30억 오케이, 그 대신 95억. 여기는 중도금 없이 그냥 계약금 잔금, 저한테는 95억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건물을 팔면서 언제까지 얼마가 필요한 걸 내가 채워주잖아요. 근데 100억 준다고 해서 5억 더 준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필요한 날짜에 그 30억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저 가격은 무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건물 주인이 자기가 직접 명도하면 100억 받을 거야. 사는 사람이 명도하면 95억 받을 거야. 근데 저는 명도를 많이 해봤으니까 오케이 해서 들어가는 경우, 그럼 난 5억 싸게 샀지만 명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고 4억일 수도 있고 5억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명도를 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입장에서는 명도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누가 하는 게 훨씬 속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5억보다 속편에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명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에 파는 것보다 여기에 파는 거를 선호해요.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10%가 아니라 더 거둔 거, 그리고 또 하나, 계약 중도 잔금을 6개월에 하냐, 3개월에 하냐, 2개월에 하냐, 심지어 심하게는 일시불로 사냐에 따라서 가격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물건 사는 경험으로 부동산 사는 거를 똑같이 생각한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드리면, 첫 번째로 받아서 빨리 선택하고 돈을 갖고 있는 상태, 이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건을 조율하면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술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술수가 아니고 거래의 당연한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허브 코엔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1권, 2권, 2권이 있거든요. 그 2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보통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게 써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무조건 이익인 이유가, 본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싸게 사기 때문에 만약 그보다 가격이 더 하락하더라도 다른 빌딩은 더 하락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도대체 이건 무슨 논리인지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다. 내가 돈 잃어도 다른 놈이 더 많이 잃으면 난 상대적으로 이익이다. 뭐 이 논리인가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볼게요. 제가 이걸 95억에 샀다고 칠게요. 95억, 아까와 같은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제가 95억에 산 이유는, 야 저거 진짜 아무리 세상이 잘못돼도 전쟁 나기 전에는 95억 밑은 안 떨어져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샀기 때문에 손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100억 시세인데 95억에 샀기 때문에 5% 정도 떨어지더라도 저는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왜? 다른 거 100억짜리 95억 됐지만 난 애초에 95억에 샀으니까. 그러면 90억이 됐어요. 5억 손해봤어요. 다른 거 100억짜리가 90억 됐다고 볼게요. 그럼 전 5억 손해봤죠. 다른 사람은 10억 손해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적게 손해를 받고 다른 사람이 많이 손해를 봤으니까 제가 벌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사가지고 쓰다가 버리면 되는 거지만 건물은 그게 아니라 투자의 개념은 얘를 갖고 있다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4, 5년 안에 어느 정도 올라갈 걸 보고 우리가 사는 거지, 무조건 손해를 안 봐, 나는 무조건 마이너스 보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잠시 잠깐은 얘가 마이너스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지만 일순간에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떨어졌고 남들은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손해본 게 아니다, 이게 초점은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구하기도 만만치 않고 진상 세입자들 시달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다른 투자에 비해 큰 이익을 누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 그러니까 건물 투자를 해보신 분은, 강남에서 해보신 분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이렇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은 건물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수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를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이상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그 이상의 이득이 있다면 이거는 고생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픈런 사왔다 바로 팔면 500만 원 번다. 근데 1박 2일, 2박 3일 거기서 죽치고 있어야 된다. 고생이긴 하지만 500만 원에 못 미치는 고생이니까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입자 구하는 거나 임대 관리나 어려운 부분이 있죠.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득을 보는 게 더 크니까 그런 걸 기꺼이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소장님 이제 자산도 많고 뭐 본인 건물도 많으신데 구태여 이렇게 악플까지 받아가면서 채널을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 막 그런 이거 생각? 며칠 전에 어디서 본 글인데, 돈이 있으면 일을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되는 거랑 안 해야 되는 건 다르잖아. 재벌 2세들 다 회사 외국계 기업에 팔고 놀아야겠네.
이미 우리나라에서 손꼽히 있는 부자니까. 그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명감이 있는 거고. 나도 그래. 1등 하고 싶어. 완벽한 1등을 하고 싶어. 강남에서 이제 1등, 뭐 대한민국 1등 얘기하시잖아요. 그 1등이 굳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그 말 하고 싶어. 내가 1등이야. 자타공인하는 1등을 하고 싶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 쓰신 분 엄청 장문으로 쓰셔서 또 거기다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답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었어요. 상당히 장문이었고 이분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 뭔가를 안 해보신 분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